가족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가족은 혼인과 혈연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양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제3조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가족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인 가족에는 외국인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 가족도 법적인 가족이고요. 한부모 가족도 당연히 법적인 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 동거뿐입니다. 비혼 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혼 동거에는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동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제9조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 좀 앞에 나와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제할 제목은 이제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이 과연 동성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이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의 제기를 하면 일부는 이거는 동성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되고 속임을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이제 최근에 하실 때 이런 거 띄워서 내신 분도 계시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호적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호적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기억이 납니다. 좀 제가 심한 잘못을 하거나 부모님 속을 썩이면 부모님이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이제 약간 좀 말을 하신 적도 기억이 나는데요. 호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올린다, 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부모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녀로 아들인 홍자녀라고 이제 이름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아들의 배우자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로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이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 배우자라는 칸에 아들의 남자친구 내지는 남자 동거인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배우자로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예를 들어 동반자라고 이제 등록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인 경우에도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우리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경우에도 혼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동반자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갈 수도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 파트너, 즉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이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의 근거가 이 개정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제 혼인증명서가 동성 커플에게 발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앞에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지금 현행법에는 법적인 가족이 지금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혼인, 혈연, 입양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이가 법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둘이 너무 좋아해서 결혼식까지 하고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법적인 가족은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법에 따라서 가족은 양성평등한 가족, 즉 남녀가 결합한 혼인을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파트너는 배우자가 될 수가 없고요.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는 법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그런데 정춘숙, 남인숙 두 분이 만드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이제 법적인 가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가족에서 양성이 없어지고 그냥 평등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결합이 법적인 가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원래 노란색 바깥에 있었던 분홍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현행 법령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있고요. 또 이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 양육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도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들도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위한 노인복지법, 노양장기요양법도 있고요. 또 장애인 가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아동복지지원법, 아동복지지원법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도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도 있고 또 이주민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까지도 이미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법령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서구의 사례를 보면은 동성혼을 합법화한 많은 국가들이 바로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입법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이 어떻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거냐?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때문에 입법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해서 동성혼 합법화 전에, 예를 들어 동성 시민 동반자 제도 또는 동성 결합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이제까지 동성혼을 합법한 전 세계 국가가 29개 국가인데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동성혼을 합법한 모든 국가는 합법화 이전에 동성 시민 동반자 제도 또는 동성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건 결혼이 아닙니다. 혼인 아니에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들어오는데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어지고 몇 년 지나면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는 그러한 수순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여기 지금 화면에는 생활동반자법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공식 그 번역 명칭은 시민동반자법입니다. Civil Partnership Act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 혼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이란 말을 안 쓰고요.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 대신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고 또 이혼 대신에 해소, 등록 해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반자, 파트너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그거를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혼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퇴소하는 절차를 보더라도 이혼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이건 혼인은 아니다. 안심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공청회 자료집을 보면 영국 정부는 시민등반자법을 만든다고 해서 영국 정부는 동성 결혼을 합법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국민들을 암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06년도에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평등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이제 법을 통과시켰죠.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전면 개정할 때도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나 종교계에서 이거 동성혼 합법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영국 정부는 아닙니다. 평등법은 동성 결혼과 무관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다 믿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3년도에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19년도에 이 생활동반자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왜 개정이 됐느냐? 처음에 만들어줄 때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하고 비슷한 권리를 줬습니다. 동성 커플만 이걸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동성애 인권 단체들은 이거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다 하라고 만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동반자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동성애 인권 단체는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작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나는 이성 커플이에요. 남자 여자끼리 이제 커플인데 동거하는데 결혼을 하기 싫어요. 나도 파트너 등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성 커플에게도 파트너 등록을 안 해주는 거는 차별이다. 그래서 결국 법이 개정돼서 이성 커플도 결혼 안 하고 파트너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영국의 많은 청년들은 비혼 동거하는 이성 커플들이 결혼하기 싫다. 우리는 그냥 파트너로 살겠다라고 해서 혼인 가족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개정안이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책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욕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 정당화 이론인데요. 이게 바로 이 개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을 보면은 24원칙에 보면은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에 상관없이 가족을 형성할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든 트랜스젠더리즘이든 다양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나 동성 시민자 동반 관계를 인정해 줄 때는 이성 간의 결혼과 동일하게 권리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레즈비언이나 게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비혼 보조 생식술, 즉 이제 정자 기증이나 인공 수정 또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성 커플도 입양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할 때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즉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성별을 바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성인데 본인이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면서도 자궁이나 기타 생식기를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고 나서 정자기증과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성별은 남성인데 자녀의 출생기록부에는 엄마로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하라라고 한 것이 야카르타 원칙인데 우리 지금 그 두 분이 발의하신 건강기준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이 돼서 물론 동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말은 없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야카르타 원칙을 법제하는 법안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요약을 드리면은 이 개정안은 결국 동성합법화에 초석이 될 것인데 사실상으로 동성 시민 동반자 결합을 제도화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족 용어 삭제하고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하고 또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법을 저는 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요걸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후속 입법으로 해서 뭐 가족 그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바꾸면 동반자를 하던 뭘 하던 등록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의 용어를 다 삭제한 것, 또 가족 형태 차별 금지한 것도 결국은 이런 LGBT 가족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 정충석 의원님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개정안도 발의했고요. 또 남인순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추정을 좀 더 선명히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정충석 의원은 이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에서 뭐 이 건강가족 기본 개정안하고 거의 뭐 몇 달 차이 안 나게 발의를 했는데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별을 삭제했습니다. 그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이게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지 아니면 혼인 외 결혼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은 건지를 출생 신고할 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요? 결국 동성 커플이 출산하는 경우 또는 결혼 안 하고 최근에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한 분이 여성분이 정자 기증을 받아서 또는 정자은행을 통해서 인공수정을 출산한 경우 그런 경우도 다 이제 구별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한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것을 이분들이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남인순 의원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보면은 혼인 외의 자의 출생 신고를 할 때는 지금 현행법은 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게 아빠가 누군지를 알기 어려우니까 현행법은 이제 엄마가 혼인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삭제하고 혼인 안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출생 신고는 모나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하나가 하면 된다라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바꾸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게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남자 둘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리모 출산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대리모가 성업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리모 합법화돼 있죠. 근데 게이 커플이 대리모로 출산을 하면은 대리모는 대리모 계약에 의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대리모가 출생 신고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게이 커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대리모 계약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되고 조장되고 옹호되면은 결국 합법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충석 의원은 민법 개정안에서 아까 우리 강봉석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 그 민법에 보면은 781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이 자녀는 엄마 아빠 중에서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지금 현행법에 돼 있고 민법에요. 그것이 이제 그 남녀의 양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 강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충석 의원 민법 개정안은 이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둘 중에서 부모의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1항을 바꾸고 있고요. 또 심각한 거는 이 781조 3항에서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아빠를 알 수 없을 때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빠를 알 수 있지만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을 때,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방에 정한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레즈비언 커플이 자녀를 출산을 하려면 단독으로 못하죠. 정자 기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낳아야 되죠. 근데 정자를 기증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지만 정자 기증자가 자신의 성과 본으로 따르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걸 안 하는 조건으로 정자 기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자기의 성과 본으로 하려면 현행법으로 안 되니까 그걸 바꿔주는 거죠. 또 미혼 여성이 유부남과 상간을 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간통죄는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그 자녀를 낳은 경우에 유부남이 본인의 성과 본으로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부인에게 들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도 출생 신고를 이제 그 여성 출산을 한 엄마의 본과 선을 따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허용을 해주는 것을 보면 그 이 두 분이 상정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결국은 LGBT 가족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동성 합법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두 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충숙 안과 남인순 안은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한 혼인 가족 이념에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구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이 동반자 시민 결합 제도의 문을 사실상 제도화하고 결국은 역가르타 원칙의 법제화해서 LGBT의 가족 형성을 이제 권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법으로 가기 때문에 서구의 사례를 보면 결국은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입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